진짜 미친놈들이에요.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구경이 진짜 꿀잼입니다. 가면 갈수록 아니? 이럴 수가? 나를 기만해? 용서할 수 없지. 당장 폐기 처분해야죠. 남의 이야기일 때가 재밌다. 그래서 나한테 권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책에서 재미를 찾아 헤매는 모험. 재미있어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요한입니다. 잼니가 벌써 4화예요. 이 프로그램 덕분에 근데 진짜 책을 정말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너는 무슨 책을 그렇게 쫓기면서 읽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즐겁지 않습니까? 핑계 김에 원하는 책을 잔뜩 읽을 수 있다. 좋아요. 더 길게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겠어요. 디저트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는 하츠리 초코 쿠키입니다. 약간 장난기가 느껴지는 디저트를 준비를 했어요. 이게 지난달에 이제 가게에서 이벤트 할 때도 나왔던 디저트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특이한 과자인데 매니아층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맛있는 초코 쿠키인데 먹다 보면 확 매워요. 장난기가 있는 초코 쿠키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생각보다 더 많이 사랑받았어요. 주인공이 만들어낸 걔도 여러 가지 면이 있는 존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신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사랑받을 줄 모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걔 생각이 나길래 이 하츠리 초코 쿠키를 준비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의미가 다 있어가지고 준비한 네, 그렇죠.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좀 먹어볼까요? 네. 이제 뒤로 매운맛이 살짝 와요. 맵죠? 아, 맵다. 약간 매운맛이 살짝 도는데 달달하고 진한 초코 맛이. 초코가 진짜 진해요. 그죠? 이중적인 매력이 있어서 좀 재밌는 쿠키입니다. 요 개처럼 말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은 단요 작가의 장편 소설인 개의 설계사입니다. 제3회 문윤성 SF 문학상 장편 부문 대상작이에요.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주변에서 엄청 난리법석이었어요. 특히 트위터? 지금 X죠? 여기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예, 트위터에는 활자 중독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책을 추천한다? 그러면 절반쯤은 이제 믿어볼 만하다. 그렇다.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은 믿으면 안 된다. 뭐 일단 다 불화라고 생각해야 된다. 하지만 트위터의 책 추천 같은 경우는 반쯤은 믿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추천 몇 개를 보고 서점에 공개된 작가의 말 같은 걸 보는데 보자마자 빨리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꿀잼인 책일수록 좀 빨리 읽어야 손해를 안 봅니다. 어떤 부분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일단 빨리 읽고 고인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읽은 사람들이 이거 뭐임?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머리로는 막 어리둥절하면서 이런 모습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야 돼요. 그 구경이 진짜 꿀잼입니다. 무조건 빨리 봐야 돼요. 자, 여러분 비뚤어진 오타쿠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진짜 재밌다고요. 이 책도 재밌지만 그런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정말 최고 재밌습니다. 네, 일단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작가분이 올해만 상을 2개를 타셨어요. 여기 띠지에도 적혀있지만 하나는 문윤성 SF 문학상이고 또 하나는 박지리 문학상이거든요. SF 읽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 문윤성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익숙한데 박지리 문학상은 많이 못 들어왔어요. 문윤성 문학상과 박지리 문학상이 나이가 비슷합니다. 둘 다 3회예요. 문윤성 문학상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SF를 쓴 문윤성 작가를 기념해서 만든 상이거든요. 아작에서 주관하고 SF를 뽑습니다. 박지리 문학상은 사계절 출판사에서 주관하고 다윈영의 악의 기원을 쓴 박지리 작가님을 기념하는 상이에요. 다윈영의 악의 기원 저도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그것도 정말 너무 괴로운 책이긴 했거든요. 이게 뮤지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뮤지컬을 먼저 보고 이거 뮤지컬 재밌는데 원작 소설이 있어 이렇게 해서 알려줘서 저도 읽어봤는데 작가가 정말 독자의 마음을 이렇게 구겨서 진창에 쳐박은 다음에 잘근잘근 밟아요. 이 책도 진짜 재밌어요. 작가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게 돼서 정말 많은 사람이 슬퍼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지리 문학상은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졌고요. 이번에 그 박지리 문학상을 탄 세계는 이렇게 바뀐다는 띠지를 보면 심사위원 이기호, 구병모, 윤경이 압도적 지지 이렇게 써있어요. 저도 압도적 지지를 선언하고 싶네요. 일단 오늘은 개의 설계사부터 하시죠.
일단은 로봇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지난번에 종의 기원담이 떠오르는 면이 있었어요. 근데 두 책이 정말 많이 다르지 않았나요? 이게 소재가 비슷하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더 재밌어요. SF가 소위 말해서 좀 친다 싶은 부분이 이런 거예요. 같은 주제나 소재를 던져줘도 생각하는 게 정말 엄청 다르거든요. 이게 관계를 대하는 방식도 다르고 존재들이 서로에게 허락해주는 공간의 범위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개에서에게서는 또 꽉 닫힌 사랑 이야기거든요. 오늘도 사랑 이야기 뜨겁게 달궈보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도하. 직업은 인공지능 설계사예요. 동생은 테이. 직업은 방송기획자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남매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둘이 진짜 찐 남매거든요. 근데 진짜 서로 너무 집착해요. 이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일단 저는 읽으면서 도하가 너무 쌀패 같았고, 근데 심지어 쌉패면서 사회에 잘 녹아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더 사이코 같고 무서운 거 있죠. 그런 가면 갈수록 그 면이 더 심해져요. 보통은 사이코패스 같은 역으로 등장해도 뒤로 갈수록 이해할 만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서사에 몰입하게 되면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아니? 이럴 수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면이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여기 13페이지를 보면은 본인은 진심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싶기 때문에 계산을 거듭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까지 동질감을 느꼈어요. 이게 본인이 이기적이었는지 뭐 성급했는지 뭐 이런 거를 끊임없이 채점하고 총점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를 사람답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동의를 했던 게 누구든지 사회에 어우러져서 살면서 타인한테 나쁜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밤에 누워서 아씨 아까 이렇게 말할 걸, 아까 이 행동을 하지 말 걸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류의 채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사이코패스죠. 그러니까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뭐 본성, 욕망 이런 걸 누르기 위해서 저런 노력을 해왔던 거지. 이게 소설 중반 이후로 지나가면 본인의 그런 모습들을 오픈을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은 미쳤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어요. 거기에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멀쩡한 기능을 하고 있고 잘 녹아들었다? 이게 진짜 소름 끼쳤거든요. 그쵸. 사이코패스가 일반이랑 구별 안 되니까 더 소름 끼쳤죠. 그리고 잘 보면 동생도 완전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좀 도덕적으로 모자란다고 쳐요. 그런데 오빠의 사무실이랑 집에 팩캠을 설치해. 그리고 감시해. 아니 아무리 사이코패스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런 짓을 해도 되나? 도화도 그거 알면서 받아들여. 동생이 오직 자기를 용납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동생한테 인생의 고삐를 쥐어주는 것도 동생이 주인공을 곁에 이제 놓고 감시를 하고 이러는 것도 서로 약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둘의 집착적인 관계가 제일 재밌었던 게 도화가 동생 테이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찐남매 그 바이브거든요. 그냥 적당히 속이고 싶고 긴장의 줄다리기나 하고 싶은 거지 뭐 이해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생각도 없어. 그냥 적당히 목줄 차고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 부분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소름이 너무 끼치고 정말 둘이 절대 헤어지지 말고 영원히 꼭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걔의 등장이 재밌었던 게 걔랑 주인공이랑 진짜 닮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도화가 제작자이기 때문일 텐데 저는 여기서 이런 단어가 떠올렸거든요. 어떤 단어죠? 내리사랑. 진짜 미쳤다. 아니 이게 지금 완전히 내리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그런 종류의 내리사랑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 책이 동생 태희랑 오빠 도화 둘이 잘 지낸다는 선언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잘 지내기 힘든 구성이야. 스포일러니까 너무 많이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가면 갈수록 이렇게까지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누구가 잘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걔가 등장한다? 도화가 그 걔를 설계한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개는 원래 슈퍼스타인 릴리라는 캐릭터를 위해 만든 개예요. 문제는 근데 이게 도화가 만든 거고
그것도 좀 불법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만든 부분에 있는 거죠. 자기가 동생을 위해서 어떤 뭐 일들을 하듯이 이 개도 그런 좀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은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이 개가 그러니까 무는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로 뜯는다 이런 게 아니고 이 개는 유해한 존재예요. 무는 것도 릴리만 아니면 돼.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근데 보다 보면 환장하겠는 게 이 개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 전부 다 릴리를 위한 거예요. 완전히 희생적이고 뭐 사랑하는 존재마저 속여서까지 얻고 싶은 사랑. 그러니까 이것도 뭐 진짜로 있는 사랑의 형태 중에 하나인 거죠. 문제는 그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랑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도화다. 도화의 사랑과 개의 사랑이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 진짜 둘이 똑 닮았다. 이게 완전 내리사랑인 거예요. 이 개가 사랑하는 방식이 도화랑 닮았는데 문제는 도화와 테이 사이에는 이물질이 없는데 개에게는 이제 백해나라는 존재가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걔가 바라는 거는 릴리랑 릴리의 안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심지어 뭐 자기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릴리가 세상 밖으로 나간다? 그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그걸 보는 내 마음도 이 개한테 약간 동정심이 생겨. 근데 그 와중에 한편으로는 기분이 굉장히 찜찜해요. 근데 또 이게 사랑이 아닌 것 아니야. 이제 백해나라는 존재가 나타나면서부터 이야기가 끝내주게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을 지켜보는 이모지 박사라는 존재가 나타나요. 이 관객으로 등장하거든요. 이게 진짜 소름 끼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시대의 SNS적인 자아를 보여줘요. 네, 이모지 박사가 관객으로 등장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게 최근에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양방향적인 그 SNS 같은 그런 속성도 그렇고 감정 표현을 단순하게 이모지로 표현하는 요런 게 부탁드립니다. 현실. 요런 현실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미디어 재벌을 캐릭터화해서 만들어 놓은 느낌? 타인의 삶을 단순하고 뭐 잔혹하다고 느낄 정도의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다 합치면 이모지 박사 캐릭터가 될 것 같단 말이죠. 그쵸. 이거 드라마나 영화화하면 진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너무 현실에서 보고 싶은 이야기들을 너무 합쳐놔서 도화를 끝내주게 잘생긴 남자 연우를 캐스팅하는 거예요. 하은우. 좋다. 요즘에 핫한 키워드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릴 적부터 너무 굴려져서 불행한 젊은 여성 연예인, 타고뭉치 인플루언서, 뭐 유명인의 죽음, 그 유명인의 관계자가 출연하는 다큐, 그리고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난 어딘가 좀 이상한 AI 강아지, 그 강아지를 설계한 사이코패스 미남 설계사. 진짜 좋다. 그러면 흥미를 끌만한 소재들이 다 뭉친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개가 진짜 지적이고 도발적이야. 개 대사들이 진짜 미쳤거든요. 206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면 백해나랑 개랑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진짜 화끈하거든요. 보면 백해나가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근데 개가 그런단 말이죠. 저는 이런 태도를 선택할 수 있고 스피커도 달려있으니까요. 참나. 미친 거 아니야? 걔가 나한테 거짓말도 했는데 기만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몰랐어? 약간 이런, 그래서 날 사랑했던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또 그 뒤에는 이제 주인인 릴리가 물어봐요. 나한테도 그럴 거야? 그러면 걔는 릴리에게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릴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건요. 그래서 정말로? 네, 이렇게 다짐을 받아요. 이게 거의 죽을 때까지 너만을 사랑할게 이런 약속. 방금 전에 한 사람의 심장을 터뜨렸어. 그런데 내 심장은 너의 것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날 받아들여주겠어? 약간 이런 식의 태도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개가 아니다. 이건 개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얘는 개의 그 외관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 없어. 그냥 사람들이랑 얘기하기 위해서 인간 모양의 받침대를 만들었을 뿐이지 개로서 만족한단 말이에요. 도화도 그래. 도화도 자기 삶에 엄청 만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페들이 다 뭐 불만이 있기 마련인데 도화 같은 놈은 진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도화는 사페로서의 불만은 있어. 근데 자기 삶의 규율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규율이 자기 여동생이야. 그래서 그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엄청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픽션을 통해서 다양한 서페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서페는 또 처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도화가 보여준 행동 방식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아까 내리사랑 얘기도 했는데 도화가 개를 대할 때 그게 나타나요. 도화가 개한테 굉장히 특별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도화가 남한테는 그렇게 공감해 준 적 한 번도 없으면서 걔한테는 내가 해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다 해줘요. 이게 겉으로만 도화가 이제 개의 협박에 못 이겨서 뭐 이렇게 해준 것처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지가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거예요, 이건. 저 이거 예전에 다른 웹툰 볼 때 이런 느낌 본 적이 있는데 똑 닮은 딸이라는 웹툰이거든요. 엄마가 살인마인 것 같다고 생각한 딸의 이야기를 다루는 웹툰이었는데 엄마의 소름 끼치는 면을 자기 자신한테서 발견할 때의 공포 같은 걸 묘사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걔랑 도화랑 닮았다는 걸 제가 딱 인지했을 때의 충격이 있었어요. 이걸 읽고 나면 개 같은? 개 이런 개를 설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미래 괜찮은 것인가? 이런 근미래 괜찮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어떠세요? 하나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 이제 개의 모양을 했을 뿐이지 우리랑 비슷한 인격의 존재란 말이에요. 별로 다를 것도 없어. 다른 인공지능을 가져도 뭐 어차피 외양만 다른 거고 내면은 다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죠. 지금 계속 질색팔색하는 거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니 근데 가지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한 존재잖아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 물론 픽션이니까. 실제로는 가질 수 없잖아요. 이런 기능이 없잖아. 그 안전한 지점에서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으로는 가지고 싶어요. 표지를 봐도 반짝반짝하고 막 종이 홀로그램 옵션도 개 모양으로 들어있고 막 예쁘단 말이죠. 이거 완전 비싼 게예요. 홀로그램 가공을 한 개다? 완전 고급 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종이나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현실에서 어쨌든 이런 멋진 인공지능 개가 내 것이 됐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를 기만해? 그러면 이제 뭐 가격이고 뭐 얼마나 뭐 귀한 존재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나를 기만해? 용서할 수 없지. 당장 폐기 처분해야죠. 나만을 위한 존재를 갖고 싶어. 나를 기만하고 통제해?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근데 또 흥미가 생기긴 하고 내 삶은 내 삶인 게 좋은데 걔도 그냥 남의 집 개면 구경이나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긴 하네요. 처음에는 이런 개가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깊게 생각했더니 걔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니까 좀 무섭다. 역시 사랑 얘기도 남의 이야기일 때가 재밌다. 그래서 나한테 권한 건가요? 구경 가려고. 요한이가 사면 걔 구경 가야지. 막 약간 이런. 이 내리사랑의 결과가 어떨지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진짜 정말 진하고 끈적거리고 음험하고 출구가 없는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날것이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사랑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엔딩을 메리 배드 엔딩이라고 하죠. 남이 볼 때는 비극인데 당사자들끼리는 행복해. 당사자들은 행복하고 또 독자는 재밌고 그럼 뭐 된 게 아닌가. 근데 역시 이런 거는 밤에 자다가 생각날 것 같아요. 자다가 생각해서 일어나. 걔 괜찮은가? 역시 무섭다. 옆집에도 역시 살면 안 될 것 같다. 사람만큼 사람을 파괴적으로 만드는 감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이야기들이 뭐 다 죽고 죽이고 싸우고 괴롭히고 이러는데 이유를 보면 다 사랑이 조금이든 많이든 다 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덕분에 좀 재밌게 읽은 것도 있어요. 맞아요. 읽으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음험한 데가 있는 사랑 이야기라 짜릿했습니다. 도파민을 원하는 독자들한테 강력 추천하고 기왕이면 빨리 누가 판권을 사서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주를 캐스팅한 다음 넷플릭스로 방영해줬으면 좋겠어요. 웹툰도 괜찮아. 한유 작가님, 아작 사장님, 넷플릭스 담당자, 각종 영화사 관계자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영상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해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잼예를 찾아 좀 떠나겠습니다. 더 힘차게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잼예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었다. 안녕. 안녕.